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2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환경안전 파트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및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제가 현장 경험을 덧붙여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지금 보시다시피 LFE 제2예방연구소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LFE 제2예방연구소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유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아니면 지면으로 혹은 눈으로 읽으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블로그에 오셔서 이 내용들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 분야든 환경 분야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될 내용들은 근거가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 것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레퍼런스, 기준이 뭐냐, 참고할 것이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이 기준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강의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지식과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기준, 즉 공통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공통사항이다. 첫 번째는 그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색상에 들어간 음영은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쉽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 압력 등 운전 조건과 유해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 설비는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 조건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제어 설비는 취급시설의 계측 상태, 유량, 압력,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상적으로 이 설비가 운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통상 산업 현장에서의 제어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측 기기는 전기적 신호로 연동되어서 그 신호값을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 신호는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어서 운전자,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단위로 쉽게 계측값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실에서는 그 설비 계측 상태, 지시, 압력, 그 다음에 유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상시 원격으로 메인 밸브를 차단하거나 비상 경보 알림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어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보겠습니다. 자, 답은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거 녹색으로 음영 표시를 했죠. 다른 것은 다 놓치시더라도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만 거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가 무엇일까? 세척 세안시설, 방지시설, 안전보호구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는 뭐냐? 누출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혹은 누액 감지 경보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운전원을 교육하셔야 되고, 안전보건 표지를 적절하게 붙이셔야 되고, 설비 등급에 따라서 설비 점검 주기가 있잖아요. 점검에 따라서 점검을 잘 했느냐, 이런 일련의 안전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전에 제가 유튜브 강의로 말씀을 드렸고요. 누액 감지 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말 그대로 누출되었을 때 베이퍼, 즉 증기로 가스로 대기로 확산되는 그 물질을 디텍팅,
감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누액은 말 그대로 황산, 염산이나 이런 액상 상태를 감지하는 감지 경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출 감지 경보기가 딱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가스누출 감지기는 검교정을 해야 된다. 검교정은 1년에 1회 이상은 무조건 실시해서 그 감지 성능이 올바르게 항상 적정 상태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번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적합받은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그 보고서의 안전관리 계획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나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나 적합받은 후에 우리가 공정을 가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 보고서를 제어실, 운전실 혹은 사무실 등에 비치해서 근로자들이 필요시 수시로 찾아보고 검토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기관의 점검 시 해당 보고서가 점검 가는 곳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혹은 비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현장에 맞게 최신화, 즉 리비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최신 자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도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는 무슨 법에 의한 강의다?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내용이다. 주관 부서는 어디다?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조 사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사용시설의 경우 설치 기준이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을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비의 기능상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기 설비는 강제 환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연 환기, 강제 환기 기억하시죠? 이것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연 환기의 경우에는 설비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환기 설비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자연 환기라고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환기 설비는 설비가 붙었죠. 배기팬, 즉 이그저스트 팬이라고 해요. 동력을 사용하여 작업장 내, 사업장 현장 내에 오염물질을 강제로 포집, 흡입하여 적절한 정화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류는 H타워 필터류를 말하고요. 독성이나 산성류 같은 것은 공기정화장치, 웹스크러버, 여러분 아시죠? 물로 정화하거나 혹은 알카리성 물질과 산성 물질을 또 결합시켜서 중화하는 이런 웹스크러버 장치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처리로 인한 사고를 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 설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배출 설비 체크하시고요. 적합한 배출 설비는 앞서 1항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작업장 환경 내에서 포집된 오염물질, 독성물질, 그 다음에 먼지 혹은 산성, 이런 독성 가스들이 있죠.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세정 처리, 즉 물이나 약품 등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스크라바나 백필터나 이런 걸 통해서 한 후에 최종 방출구로 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말하는데 폐수 처리 시설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업장 자체로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처리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나 공단 등의 집합 처리 시설로 흘려보내서 처리하는 공동 처리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속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황산, 염산, 질산, 불산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 사업장에 취급하시는 물질이 부식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죠? MSDS상 손 씻는 경고 표지 있으시죠? 물 틀어놓고 손 씻는 경고 표지가 있다 하면 부식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반 SS, 즉 철이죠, 철. 일반 SS 계열의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침식 등에 의해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급하는 유체,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 쓰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재질을 공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하시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재질이 선정되고 그리고 사업장에 설치가 된 후에 그것을 나중에 교체하려면은 시간과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산성, 내부식성의 재질은 STS, 서스 304, 316, 316L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PE, 그 다음에 FRP, PP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액체나 기체 상태 유해 화학 물질은 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 경보 설비를 설치하시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차단 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가스 상태 물질 경우에는 가스 누출 감지기 말씀드렸죠. 액상은 누액 감지기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노후된 사업장에 가보면 가스 감지 기능은 있는데 경보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보 기능이 있는, 알람 기능이 있는 것을 구입하셔서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상의 물질은 상단에, 액상의 물질은 어디다? 하단에 설치하는 거 기본 상식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액체 상태의 유해 화학 물질 제조 사용 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액체, 액상입니다. 액상 상태의 화학 물질의 누출 시 중요한 것은 뭐다? 확산입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 확산 억제를 위해서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 설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액상 물질의 경우에는 방류벽, 방지턱, 펌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해당 물질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즉 체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보시면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 설비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는 유해 화학 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 시설 및 집수 설비 등을 설치해야 된다. 자, 5항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 시설과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관리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배출 설비에서 배출된 화학 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배출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성상에 따라서 집진 및 세정 처리, 회수 등의 공정을 거친 후에 클린 에어로 벤트, 대기로 날려보내야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대기 배출 시설의 경우 공정 가동 중 임의로 가동을 중지한 경우에는 심각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대기 배출 시설에 팬 있잖아요. 팬, 이그저스트 팬, 배기팬을 임의로 꺼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에는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배기팬하고 전기장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임의로 가동을 중단했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사업장 방문해서 알았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연 발활성 물질 또는 자기 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자, 자연 발화성, 자기 발열성 물질은 공기와의 접촉 시 발열하거나 연소하는 물질이므로 밀봉 상태로 관리 기준을 따르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금속 부식성 물질로 설비가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음영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분은 귀로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이 자체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해서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6항입니다. 자,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7항 사업장에서는 유해 화학 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8항 그 밖의 제조 사용 시설에서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장 보관 시설 기준입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자, 설치 기준 첫 번째, 유해 화학 물질 저장 보관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환기 설비 체크하시고요. 다만 설비에 가능한 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 시설이나 저장 시설, 보관 시설은 이 환기의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건축물 바닥 면적당 설치하는 환기구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위한 설치 검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강제 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2항 유해 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 설비를 갖춰야 된다. 세 번째로는 금속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부식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 동일하죠. 네 번째 4항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 화학물질은 유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 경보 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차단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5항 액체 상태의 유해 화학물질 저장 보관 시설은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 설비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6항 유해 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 시설 및 집수 설비 설치. 7항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 시설과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8항 저장 설비는 그 설비의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 사용 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 설치. 대표적인 안전장치 아시죠? 럽처 디스크, 세이프티 밸브가 있습니다. 파열판 안전 밸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는 저장 보관 시설은 바닥에 유해 화학 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큰 두 번째 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출 설비에서 배출된 유해 화학 물질은 그러니까 공정의 저장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유해 화학 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서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 똑같고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기준하고 동일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으니까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운반 시설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반 시설은 유해 화학 물질 운반 차량, 용기 및 그 부속 설비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설치 기준은 1항 유해 화학 물질 운반 차량은 유해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 제작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누출, 유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큰 두 번째 설치 기준의 1항입니다. 운반 시설에 유해 화학 물질을 적재 또는 파역하려는 경우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트렌치 시설이 갖추어진 탱크로리 하역 장소를 말합니다. 2항 운반 과정에서 운반 시설에 적재된 유해 화학 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 화학 물질 및 그 운반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3항입니다. 운반 차량은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정차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그 밖의 운반 시설에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밖의 시설 기준입니다. 사업장 밖에 있는 배관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을 이송하는 시설, 그 부대 시설, 즉 사업장 외 배관 이송 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셔야겠습니다. 1항 배관 설치는 운전 조건과 유해 화학 물질의 성질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셔야 됩니다. 2항 배관 및 그 지지물 등의 설비는 물리적, 환경적 영향 등 외부 요인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3항은 유해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확산 방지 또는 차단 장치를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장 외 배관 이송 시설에서 유해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4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화학 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관련된 기준과 또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단순히 법 내용을, 또 기준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최대한 쉽게 제 경험을 넣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